오늘 시기적으로 시군에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과회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히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그동안에 열심히도 하긴 했지만은 또 언론에서 보는 시각 또 현실상이 사회적으로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도 한들 입에서 우리 연안 동해 바다가 상당히 어장이 항폐화됐다는 그러한 제보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기사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 사업들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번 기회 통해서 뭔가 미진하지 않았나. 그동안에 우리가 한 82년도부터 한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면서 그 진짜 음악 인장사업 대대적으로 해왔었고요.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일정 양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통해 가지고 적정 그 사업에서 범주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지 못하는 것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도출됐었지 않습니까? 정량 사업을 다 하지 않고 또 문제로 또 사업을 또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이 불풀리게 한다든가 그러한 권한을 줬을 때 그분들의 제대로 하지 못한 관계로서 국가에서 이건 전문가가 간 협의회 회장 한 분, 한 7분이 오셨어요. 이 방송을 보고 느끼시는 그 입장 같은데 말씀드리 이 사업을 마을의자 정화 사업을 다시 당신네들이 좀 잘 해보겠노라. 이 사업을 자기네들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달라. 이제 그런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순간에 이는 피부로 와닿는 행정을 위해서는 이 사업을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고 또 일선 현장에서 우리가 또 못했던 그 사업들을 한번 일시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회를 한번 강화해가지고 좀 조기 정책돼가지고 우리 동해 앞바다가 그야말로 청정 앞바다가 되고 전국에 제일 가는 그 맑은 앞바다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맹렬을 해고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오늘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다시 전환되지 않고 제도권 내에서 자원도 효율적이고 지키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 사용도 적정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조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지난번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몇십 년 동안 이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고충이 많았는데 잘 정책들도 함께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보도방송을 보셨지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요. 2008년에 한 50%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이것은 이제 수배 단가가 현실가를 조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참여가 부족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근의 친족 폐기물 수거 사업은 2009년도 679톤에서 480톤, 440톤, 640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네, 수안정책부에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회원망과 관련해가지고 언론에 보고된 내용도 좀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해당 부서에서 당부사항이니까 좀 참고로 하시고요. 일단 폐허망 5구의 발생 실태를 살펴보면은 일단 자망하고 이제 통발이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주가 되지만은 이 발생 유형은 이제 저희들이 자연적인 유실을 하고 그다음에 인위적인 유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유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해상 기상이 발달되다 보니까 폭풍 같은 것은 이제 미리 사전에 방송에 다 보도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오망오구를 사전에 철수를 하고 해가지고 폐허망이 발생것이 이제 더 많다고 현재 저희들이 진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인위적인 유실 형태를 보면은 일단 이제 하단은 한정되어 있고 조업하는 어구 양이 많다 보니까 이 어장이 중복된 어장이 많습니다. 또 중복된 어장이 많고 또 어업인들의 그 어행용에 의해 가지고 어장을 이제 선점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망을 이제 과다 이제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구가 엉켜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훼손되거나 아니면 이제 야간 항행이라든가 아니면 이 조업 중 어선 이동에 의해 가지고 그다음에 폐어망 어구가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구 사용의 현 실태를 살펴보면 이제 어구 사용량은 우리 수안자원관리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은
법정별로 적정량 오구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은 이제 그 유류비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어행료기에 의해 가지고 법에서 정한 오구량보다 많이 쓰는 거 있으니 지금 현실이고 그 많이 쓰므로 인해 가지고 또 폐어망 오구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오구 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산업법이나 아니면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그 바다에 부설한 오구는 오구 입지마다 그 부표를 이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표지 기준은 가로 3cm, 그 다음에 세로 2cm 이상의 이제 표지에다가 이제 이 오구를 누가 설치했다는 어선의 명칭하고, 그 다음에 어선 번호, 그 다음에 오구에 어느 정도를 설치했는지에 대한 그 일련 번호를 그 법령에서 그렇게 표기하도록 의무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 오구 실명제를 지금 현재 준수는 하고 있지만은 일부의 어업인들은 그 오구를 좀 많이 설치한 어업인들은 그 편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오구 실명제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겠습니다. 삼중자망 그 오구 사용은 저희들이 우리 도내 연안원들의 예전부터 사용해왔던 오구입니다. 그 오구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수산자원의 남획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 지금까지 종전까지만 해도 이제 삼중자망 사용을 못하게끔 저희들이 규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업인들의 그 예전부터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연구 결과 우리가 그 화학원에다가 용역을 주고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난 2월 22일부터 삼중자망 사용제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제 삼중자망 승인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제도권을 수용되다 보니까 어민들이 이제 안심하고 삼중자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삼중자망 사용으로 인해가지고 또 폐어망 오구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정책과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뭐 법령에 나와 있는 그 오구의 사용량하고 그 실명제는 어업인 스스로가 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이건 행정이나 아니면 수협에서 지속적인 이 계도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그 조업 질서 확립에 대한 이제 행정 단속을 좀 강화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례는 업종 간 조업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어망이 이제 많이 훼손되거든요. 그 다음 조업 질서도 확립해야 되고, 그 다음 사용량과 오구 실명제, 삼중자망 승인에 대한 이 법적인 준수 사항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이 도나 시군이나 아니면 해경과 공조를 해가지고 이 모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시적이고 기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뭐나 제도선도 있습니다만은 현지에 나가면은 이제 단속을 이제 어업인들 다 대다수 알다 보니까 이제 단속을 이제 뭐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보다는 오늘의 큰 충격적인 실태를 우리가 봤으니까 그러한 악몽을 없애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행정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검거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 법령에서 정한 대로 사법과 행정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뭐 오망 오구를 사용하고 있는 한은 그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건상에. 그래서 이 오망 오구를 뭐 건져내는 것이지만은 일단은 이 발생을 하게 된 원인이 이제 어업인들, 고기를 잡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럼 고기 잡는 사람들이 조금 고기를 덜 잡더라도 이 바위 틈이라든가 아니면 오초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오구가 좀 걸릴만한 곳에서는 좀 떨어져서 이 조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폐어망 오구가 발생이 적어집니다. 근데 첫째적으로 어업인들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만은 폐어망이 우선적으로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연안해역은 우리 수산 동식물의 산란장입니다. 산란에 대한 그만큼 그 어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산란장에서 지금 어망 오구를 인위적으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수산 자원관리선, 마을에서 자원관리선하고 그 다음에 잠수기 어선이 유일하게 물속에서 오래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건져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러한 어선들이 이 해양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정화사업 자체가 전문 업체의 설계와 그다음에 그 등록되는 업체만 이제 인양할 수 있도록 법제화됐다 보니까 그걸 좀 완화시켜가지고 일단 마을의장이나 잠수기가 조업하는 어장 구역 내에서는 그 어선들이 참여시키고 해가지고 그 폐어망 어구를 수거하면서 연안 어장이 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여기도 그 진단이 됐습니다만 이제 이 해양 폐기물 수매 단가가 있습니다. 그 수매 단가가 지금 현실적으로 낮다 보니까 조업 중에 그 해양 쓰레기 올라와도 그게 가져오는 게 귀찮고 가져가봐야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시 또 재투기하는 경향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부에서 물론 국고가 뭐 예산이 많으면은 뭐 수매 단가도 뭐 인상을 해주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우리 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시도하고 연합을 해서라도 이 수매 단가를 좀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침체 어망이 이제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침체 어망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제 수거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 자연적으로 이제 분해되는 이제 생물성 어구가 이제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물성 어구가 보급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국비 지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지원 규모가 적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원되는 업종도 통발하고 그다음 게자망, 그다음 일부 이제 뭐 가자미 자망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교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업종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는 어업인들이 그 생물성 어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이 제일업체에서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그런 전 업종에서 생물성 어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산 뒷받침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도 뭐 여기도 나왔습니다만은 폐어망 어구를 발생시키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어차피 그걸 이제 인양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원인자 제공의 부담을 시키는 제도도 여기서 뭐 이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제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해가지고 어민 스스로가 내가 버리면은 내가 사용했던 어구를 내가 받아서 버릴 경우는 내가 돈을 내야 되니까 결국은 의식적으로 내가 어구를 너무 많이 쓴다든가 아니면 그 암초 이런 주변에 너무 가까이 설치한다든가 그런 그 인식이 전환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아직 그 예산 정해 가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 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그 지금 방송 내용에 보았듯이 그 인양 방법의 문제 같습니다. 지금 이 바다에 그 그물이 뭉쳐 있는 곳이 이 모래가 있는 데는 이제 둘둘둘 말아가지고 두루마리 치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아까 그림에서처럼 이 배 위에서 집어 올릴 수 없는 그런 장소에 있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지금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설계를 아무리 잘해가지고 한다 해도 기계로 끌어올릴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설계는 100톤을 했더라도 나중에 준공할 때는 반도 못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양을 수거를 잘 못해서입니다. 이 모래에 둘둘 말려있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뭐 스쿠바라든지 아까도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사람이 직접 투입되지 않으면 맨날 뭐 해봐야 맨날 이런 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서 설계를 할 때 사람 인건비를 많이 이제 지출하는 그런 설계를 하게 되면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런 틀에 박혀 있는 그물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방식은 주로 배 위에서 이렇게 걸리면은 끌어올리고 없으면 그냥 지나고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설계할 때는 그런 그 스쿠바라든지 이 잠수를 넣는 그런 걸 좀 전에 맨 처음에 하는 건 아까도 저 담당 계장님 말씀했습니다만 그 어민들이 직접 가서 한 때 그때가 실속이 있었어요. 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안쪽이지만 그런데 그게 뭐 이 나중에 집행상의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전문 업체들하고 이렇게 지침 변경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계할 때는 그런 부분을
현지 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니면 스쿠바들이 그런 내용을 잘 압니다. 현지는 그런 사람들을, 인력들을 설계에 많이 반영하는, 그렇게 지금 저도 지금 넣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데만은 금년도 설계할 때 좀 많이 반영해 볼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생각이 나는데, 이 수거하고 인양하는 방법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연구된 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시골에서 알고 있는 내용. 사실 보통 그 어떤 우리 그 정부 노인단가는 한 12만 원 뭐에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수거가. 근데 실제 이제 거래하는 건 한 30만 원씩 줘야지만 그분들이 이제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단가의 차이도 있고, 단가에 적용을 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적용을 해도 정부 노인단가로 해야 된다. 과다 설계라는 지적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 있어요. 그래서 특수한, 육상이 아닌 바다가 특수하니까 그런 여건을 좀 감안해 설계할 수 있도록 뭐 좀 완화되면 충분히 좀 결국 뭐 공사비 문제인데 좀 후하게 설계를 하면 쉬운데 그런 노임 단가를 적용해야 되면 전혀 안 된다 이거죠.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연간 뭐 한 800톤 정도, 1000톤도 인양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또 연간 들어가는 양은 집지되는 양은 한 1800톤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5년간 뭐 66억 들어가지고 5200톤밖에 수거 못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가지고 폐허망 인양 사업을 설계를 하게 되면은 설계 용역 그러니까 설계하기 위한 조사 용역의 수행에 한 3천 정도 소요되고요. 폐허망 처리 비용이 뭐 톤당 뭐 한 16만 원 내지 18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폐허망을 수거하는 비용은 한 1억 사업비에 2천만 원 정도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설계한 실질적으로 좀 폐허망 인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단가 설계를 하는 방법. 뭐 1톤을 수거해오면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효과가 좀,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뭐 2055 부분도 이제 폐허망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투기되는 양에 비해서 적게 수거한 겁니다. 지원 방송을 보면서 저도 이제 수산 공무원으로서 반성을 좀 했습니다. 과거부터 정부에서 어떤 인식이었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업인들이 바다에 그물 버렸으면 수익자의 너네가 부담 원칙으로 수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행정해 왔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인식으로 행정을 해야 될 시기는 넘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국비든 뭐 도비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실속 있게 정화하는 방법, 그 방법은 아마 단가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단가 설계를 할 수가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거리도 있을 거고, 또 수심 깊이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저의 지금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지금 전수조사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거는 뭐 이제 수심, 보통 잠수들이 이제 30m 정도까지 이제 들어가니까 뭐 그 이내는 뭐 잠수부를 스킨스쿠버를 투입해서 이제 실태 조사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 그 이후가 이제 그 수심 30m 이상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과연 뭐 많다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많은지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 뭐 사업비를 확보해서 뭐 수거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실제 조사비를
우선 확보해서 각 시군별로 과연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그게 좀 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고 방법도 나올 것이고 이제 뭐 이게 이제 예산 문제인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이제 용역을 세워서 한다고 하지만 또 이제 별도로 또 예산을 한꺼번에 다 세워주면 괜찮은데 그 다음 해가 된다든지 뭐 규격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시행하는 그 시기가 틀려질 때는 또 뭐냐면 설계라든가 이게 직접 그 첫번에 조사했는 전수조사했는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해가지고 나중에 뭐 감액이 되든지 설계 변경을 하면 되게 되는데 그걸 해교부서에서 인정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깊은 쪽에는 집정망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연근의 침정 폐기물 수거 사업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설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관리하세요에서 막 이렇게 동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사전 탐색을 하잖아요. 사전 조사를 하는데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탐색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탐색을 하는데 전문업체가 무슨 뭐 사이드 스캔 소나도 있을 수도 있고 수중 카메라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디에 피로망이 얼마만큼 어떻게 있다는 것을 탐색한 다음에 그걸 자료를 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색을 하고 조사를 하는 용역 업체가 기법을 가지고 상당한 첨단 이해를 가진 장비를 가진 이런 업체들이 참여해서 그 조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될 것 같은데 따라서 그 수역을 선정해서 조사해서 설계를 해야지 일제조사해서 그걸 만든다고 해서 그게 10년, 20년 썩은 자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에서 그 많은 인력과 장비를 들여서 그렇게 해봐야 흔들리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년 뭐 국비 뭐 3억, 4억, 5억, 6억 세워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고 이거는 해양수산부가 신설이 되면은 어떤 정책적인 과제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 대적은 어떤 그 획기적인 어떤 그런 그 계기가 있지 않으면은 이 해양 정화하는 이 부분은 참 요원할 것 같아요. 매년 뭐 한 10억 시군비하고 뭐 국비 60% 나오죠. 60%. 그래가지고 40% 시군비 해가지고 매년 10억씩 해가지고 어느 청년입니다. 영양군 해양수산 담당 최창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침체망 연근의 침적 폐기물 수거 사업하고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 관련해가지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폐오물을 이제 발생을 예방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발생한 걸 또 이렇게 회수해가지고 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어민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이제 동기부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단가 인상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좀 상당히 필수적으로 리터당이 지금 1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단가가 좀 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인상을 해서 어민들이 버리고 싶어도 단가 때문에 좀 가져오는 그런 동기부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보면은 각 시군에 배정해주는 물량도 저희들이 상반기면은 다 종료가 됩니다. 사업 물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도 한 2천만 원 추가로 또 세워가지고 수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월달 정도면 사업 물량이 다 소진돼가지고 나중에는 무량장에 이렇게 폐오구들이 수거한 것들이 이제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좀 이렇게 확대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근의 침적 폐기물 수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오천항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설계 용역할 때는 아까 담당 사무관님 말씀하셨지만은 설계할 때 일단 뭐 고강도 사이드 스캔 소나나 이런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나 필요하면은 잠수부를 투입을 해가지고 확인을 거친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설계비는 뭐 1억 2천 사업을 했는데 설계비는 한 1,000만 원 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도 지금 안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거하는 그 용역비가 한 80%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는 이제 한 10% 정도는 그 이제 그 위탁 업체의 이제 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저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5%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그 업체들이 그 어장 정화정비업이나 이제 폐기물 수거업 이제 등록을 하는 업체에서 하는데, 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거용 이제 선박들이 좀 대형선입니다. 보통 뭐 한 170톤 이상 되는 그 선박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조사하는 것도 좀 수심이 깊은 쪽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낮은 쪽, 수심 20m 이제 이내 쪽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이 상당히 이제 폐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또 그 사람들도 물량 위주로 또 이제 조사를 하고 또 직접 이제 그 수거를 하기 때문에 연안 쪽에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그런 폐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분 지금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는 이제 해양 쓰레기 이제 연안 쓰레기 이제 수거할 수 있도록 이제 공공근로 사업비로도 이렇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전체 사업 중에 한 30% 정도는 등록된 업체가 아닌 일반 어업인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국가 사업이지만은 그런 지침을 좀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은 연안 쪽으로는 이제 어업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 물량 중에서 한 30% 정도는 그 정도로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은 연안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수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양 방법 문제라든가 추진 방법, 아까 전에 단가 계약 이런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어떤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침이라든가 처리 지침이라든가 이게 만들어지면은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이건 또 계약 문제고 회계 부서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부분은 하고 시간이 많이 개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